96년 4월에 당선되자마자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이곳 광주에서입니다. 처음 만났어요. 선거 끝나고 그랬더니 정 의원이 대변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기자를 했지 정치를 해본 일은 없기 때문에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좀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대변인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대변인을 하게 됐어요. 대변인으로서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 저도 기자였지만 기자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비위를 잘 맞춰야 돼. 또 당의 입장, 후보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는 그 일보다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산 김대중 총재 댁으로 출근을 해야 돼, 새벽에. 매일 아침 조찬을 같이 하거든요. 김대중 총재께서 그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얘기를 드리고. 근데 되게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기자들하고. 12시에 잘 안 끝나요. 5시에 일어나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침대 머리를 붙잡고 힘들다 그러면서 체력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대선은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대선까지는 완주를 대변인으로서 해야 되고 해서 전 대변인 한 기억 중에 아침 출근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게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양재 쪽에 있었습니다. 양재. 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총재께서 뭐 구술을 해서 논평을 써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에 맞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시한 것은 그때 이제 길게 뭐 10분 얘기해봐야 방송에 나가는 건 10초에서 15초 나가거든요. 그러면 길게 얘기해봐야 내가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아무거나 따다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온 카메라 상태에서 브리핑할 때는 딱 나갔으면 좋은 거 그거를 10초면 10초, 15초면 15초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편하기도 하지만 또 불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제 그 기자들,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약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준 대변인이 풀어놓은 코멘트를 실어 나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처음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비판도 받았죠. 바로 방송 그만두고 이제 그 전까지 주말 뉴스 앵커를 하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인 정동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MBC 뉴스, MBC 앵커 정동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새정치국민회의 또 김대중 총재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방송 뉴스를 하는 건지, 이 당의 대변을 하는 건지 이 이미지가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사실 정파적이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동영이 얘기하면 거짓말도 진짜로 들린다. 그러니까 진실같이 들린다. 뭐 그런 효과 때문에 또 뭐 저를 대변인으로 쓰셨겠죠. 예, 제가 김대중 총재의 대변인을 40개월 했는데요. 96년에 당선되자마자 대변인 임명받아서 97년, 98년까지 한 2년 좀 넘게 하다가 이제 그만둡니다. 3번에 걸쳐서 합니다. 다른 분이 이제 대변인을 이어받았다가 도중하차하고 또 다시 투입돼요. 2번째 하다가. 그리고 또 그만두었는데 또 다시 징발이 돼서 제가 3번인데 합쳐보니까 한 3년 반, 40여 개월 됐더라고요. 연배도 제 선친과 비슷한 연배시고 한국 현대사의 거목인데 저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요.
매일매일이 정치 과외거든요,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늘 뿌듯했어요. 이런 분을 곁에서 모시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사숙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처음 김대중 후보를 먼발치에서 본 것은 고3 때 전주 공설운동장에 40대 기수 세 분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단연 압도적으로 우리 김대중 후보의 그 사자후가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한 씨앗이 뿌려진 것은 김대중 후보의 1970년 연설을 듣고였고, 그리고 내가 걷는 70년대라는 그 자서전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사서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죠. 제가 1980년대 MBC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망명에서 85년도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신당 돌풍이 일어나고, 그때는 뭐 언론에 김대중 총재는 등장을 못했을 때예요. 언론 통제 때문에. 대신 기자들을 불러서 그 동교동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빨갱이 아니다. 그런 자리를 이렇게 쭉 만드셨는데, MBC 정치부 기자들을 초청해서 갔을 때 이제 바로 앞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그때 참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서관. 현대사, 한국사, 세계사를 동서양을 통틀어서 정치, 군사, 외교, 뭐 문화, 경제, 정말 물 흐르듯이 정연한 논리로 말씀하는 걸 보고 이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대변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웠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사실 이희호 여사님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 365일 40개월을 가서 일산에 가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근데 늘 식탁에 밥과 국이 있고 앞에 조기 반토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홍어가 꼭 있습니다. 홍어가. 그래서 늘 홍어를 먹죠. 근데 이제 가끔 드시다가 조기 반토막을 본인 걸 안 드시고 제 그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저 수석 부대변인이 그때 이제 설훈 의원도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훈 의원을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총재께서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기회를 아무나 갖는 건 아니잖아요. 참 저에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대식가 많이 드세요. 잘 드시고 싹싹 긁어서 다 한 번도 식욕이 없어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드시다가 나보러 대식가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어. 우리 대변인 보라고. 나보다 저 덩치도 작은데 나보다 훨씬 더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대중 총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냐? 여기 먹을 거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고,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또 좋아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럼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그처럼 참 뭐 식성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어요. 사람에.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일산에서도 하시지만 수시로 조찬 약속이 이제 있거든요. 주로 서교 호텔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특히 상하 의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오면은 김대중 총재를 만나고도 싶어하고 또 이 총재께서 또 불러서 만나십니다. 아무튼 사람 만나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제1 관심사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제가 모시고 와서 이제 만난 분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 싱크탱크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수장인 에드윈 풀러 박사라는 분이 올 때마다 꼭 조찬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뭐 국내 그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든지 지식인들도
약속 잡아서 늘 조찬에 공부 모임인 거죠, 공부. 그러니까 공부 욕심, 사람을 통한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이제 그 여의도의 당사까지 출근하실 때 제가 옆에 타고 올 때가 가끔 있어요. 피곤해서 깜빡 졸릴 때도 있는데 총재께서 뭐 하시는가 보면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세요. 대학 노트에다가, 대학 노트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뭐 이어폰을 끼고 뭘 들으셔. 그래서 뭘 들으시나. 영어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영어 테이프.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야, 천하의 DJ도 그 짜투리 시간을 아끼려고 영어 테이프를 듣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도 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주, 예를 들면 이제 행사가 많잖아요. 뭐 이런 가면 이제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축사를 하든 뭐 격려사를 하든. 근데 그냥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에서 물론 준비를 해놓은 자료가 있죠. 근데 그거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천하의 김대중인데 그거 그냥 가면 뭐 축사 뭐 격려사 몇 말씀 못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가게 된다 일정 보고 그거를 다시 메모하고 그래서 제가 참 숙연해질 때가 이렇게 정말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걸 늘 보면서 저절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죠.